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각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관리사무소장님과 회계 담당자에게 감사와 응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공동주택 회계 처리 예방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회계 처리 예방 목록 공동주택 회계 처리 원칙 관리사무소장님 회계 담당자 매달 점검 사항 회계 사고를 예방하자 국토부 질의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하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사고 예방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과 회계 처리 원칙에 대하여 먼저 숙지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제4조 회계처리의 원칙입니다.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간습에 따라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거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 회계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기준, 과목과 금액, 재무제표상에 표시를 합니다. 공동주택 회계 처리 지침 제8조에 보면 회계 담당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현금 및 물품을 출납, 보관에 관한 변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님과 회계 담당자께서 매달 점검할 사항을 보겠습니다. 현금 부조보와 통장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세금 통장 잔액증명과 통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표와 일개표, 장부, 그 밖의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결제를 합니다. 전표철 매월 말일에 회계 담당자와 관리소장님께서는 서명 날인 후 장부와 함께 5년간 보관을 합니다. 단지에 제가 회계 점검을 가서 장부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장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 곳도 있어요. 장부는 우리가 월말 결산이 끝나면 함께 출력하여 소장님의 결제를 득하고 보관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출 증빙 자료, 그 밖에 지출 장부도 함께 보관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관리비 부과 내역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부가 내역서를 정확하게 잘 작성할까요? 월별 관리비 부과 시 월별 운영 성과표를 출력해서 전월과 당월을 상세히 계정별로 비교를 하고 증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전표 누락 등은 없는지도 함께 체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XP ERP에서 결산관리의 월별 손익계산서를 출력해서 각 계정마다 전월과 당월 쭉 비교를 해보시면 혹시 이달에 전표가 누락된 곳에는 금액이 없겠죠.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부과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비 부과가 모두 끝나면 월말 정산을 하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는데 재무제표의 부속과 함께 합계 잔액 시산표를 보면서 서로 크로스 체크 하시면 가장 결제하실 때 확인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관리 수익, 관리 비용, 관리의 수익, 관리의 비용이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학계잔액이 잔액은 부성명세에 상세 내역이 있습니다. 학계잔액 시산표 출력하셔서 자, 부성명세를 보실까요? 부성명세에는 학계잔액 잔액에 예금 총 얼마 이렇게 있지만 부성명세는 상세하게 어느 통장에 장기 선중당금 관리비 쭉 잡수입 통장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잔액들을 건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잔액증명과 통장과 일치하는지까지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미수관리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실 때 신경 써서 많이 보셔야 하는 거는 회계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계정들, 가계정, 임시계정들이더라고요. 가지급금을 보겠습니다. 가지급은 직원들의 그 연말정산분이 대부분은 관리실에서 사용하는데 그 외에도 가지급의 금액들이 많이 있다면 소장님들께서는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죠? 또한 선급비용을 볼까요? 선급비용도 먼저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고 분할해서 부과를 하는데 부과를 잘 하고 있는지 혹시 빠진 거는 없는지 크로스 체크 하셔야 되겠죠. 전번 달에는 12분의 예를 들어서 5였는데 이번 달에는 6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빠뜨리고 그 다음 달에 2번 이렇게 부과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크로스 체크, 전월 관리비 부과 내역서를 보면서 하시면 가장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 비용, 애수금, 가수금, 중요한 건 가수금에서 음수표기가 나면 안 되는데 잔액에 보면 단지에서 가장 그 회계 오류는 마이너스 얼마 있는 거예요. 총액 잔액에서는 마이너스가 없는데 상세 내역을 보면 꼭 마이너스가 몇 개씩 있는 단지가 있어요. 이 부분도 회계 오류죠. 회계를 잘못 기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장품도 한번 볼까요? 저장품도 장부의 금액과 또 실제로 남아있는 그 수량이 일치하는지 그 부분도 확인하셔야 하는 거겠죠. 미지급 비용 아까 말씀하셨던 거고요. 쭉 보다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노란색으로 쭉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특히 충당금, 퇴직 충당금, 연차 충당금, 관리 직원들 거는 잘 해놓으시는데 경비 미화가 용역일 경우는 우리 계약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계약서를 보시고 우리가 관리소에서 보관하고 발생 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못돼서 나중에 한 번에 환급 신청을 그 경비회사나 미화회사에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단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성명세표에서 관리의 수익과 관리의 비용, 전달의 수익이 예를 들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잘 들어왔는지, 일자리 안정자금 잘 들어오는데 잘 차감은 했는지 그 부분도 봐야 되겠고요. 특히 재활용 수입에서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재활용을 매달 입금되는데 이달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모르고 그냥 있는 아파트가 많아요. 그러면 대리님은 항상 수입을 작성하실 때 입금이 잘 됐는지 안 됐으면은 왜 입금이 안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꼭 잘 챙겨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말 결산이 끝나면 자금 흐름표를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은 관리비 예치금을 받아서 최초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동대표님들이 만약에 당선되면 그 관리비 예치금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비 예치금 얼마씩 내고 왔는데 그 돈은 별도 통장으로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빨리 자금의 흐름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금 흐름표는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가 쭉 나오죠. 그래서 당일순위까지 나옵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러면 잔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을 빠뜨리면 안 맞아요. 계정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 돈이 서로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쯤 자금 흐름표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의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건 돈을 잘못 찾아서 잘못 상대방에게 대체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을 승인받아서 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고 또 다녀오셔서 은행 업무를 보고 오셔서 보명서를 작성하고 관리사무소장님께 재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자, 자금 승인서 여러분께서 만드는 양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출을 하기 위해서 승인서를 올릴 때 결제 전 이렇게 결제란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과 틀린 결제란이 또 하나 있죠. 이걸 복명서라고 하죠. 은행에 다녀오셔서 소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아시죠? 또한 은행에 가실 때 지출증을 쓰시잖아요. 그죠? 은행 돈 찾을 수 있는 증을 찾으실 때 앞에 지출하겠다고 찾는 금액만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이렇게 무통장 이 돈을 찾으면 어디로 보낼 거예요 라고 지출중 하나에 모두 기표를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이 많은 경우는 다 대체를 한 번에 하는 이런 다계좌 이체가 있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출금 금액과 상대방의 입금 계좌를 쭉 한 장에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출 원의 행위 서류의 송부 및 심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요. 지출 행위가 끝나면 지출 담당원은 회계대리님은 송부받은 지출 행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장님께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셨죠? 또한 지출 결의에 대한 감사는 입주자 대표의 감사는 지출 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대한 모든 증빙을 감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님은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잔고 증명을 받아서 관계장부와 대조를 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회계사고를 예방하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회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적격 증빙 자료를 수취해야 되겠죠. 자, 회계사고 예방 어떻게 할까요? 일일 회계, 마감 등 회계 기본 원칙을 숙지하여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회계사고 예방 또 무엇이 있을까요? 통장 실물도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잔액 증명과 함께 통장 실물도 대조해서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또 한번 강조합니다. 자금 집행 후 재확인하는 거예요. 지출 결의서를 기준하여 자금 집행 후 통장 인출 금액과 영수증 증빙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복명서를 제출해서 소장님께 결제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현금 취급로라고 했어요. 관리사무실에서 현금 사용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중간관리비를 받는다든지 이사 가실 때 광고 수입을 받는다든지 가오납금 반제를 한다든지 꼭 계좌이체 해주세요. 정기적인 재물조사도 회계사고에서 날 확률이 많습니다. 만약에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아니면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기 비품이라든가 공기구 비품이라든가 저장품 등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소장님의 결제를 받아서 딱 보관하셔야 되는데 실사를 하다 보면 망가져서 못 쓰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망실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에서도 자산에서 감소시켜 주셔야 합니다. 망실 처리했을 때. 그리고 또 혹시라도 분실되었으면 저희가 변상할 책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회계사고 예방하자 했는데 또 무엇이 있을까요? 미수금 회계 비교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회계 확인하지 않고 간혹 대리님들 미수관리비가 안 맞아서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시더라고요. 자, XPRP에서 보면 수납, 미납조의 미수금 회계 비교 최종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회계와 수납이 차이가 발생하면 그 옆에 난에 분홍색으로 색칠해져요. 그리고 금액이 잘못됐다고 나와요. 그럼 그 날짜에 가서 고치면 됩니다. 아셨죠? 미수관리비 차익 나지 않도록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가계정들 매월 말일에 정산해야 합니다. 가수금 잘못 들은 금액이 있으면 왜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돌려줘야 하고요. 가지급 처분해야 되겠죠. 단기 대여금, 가계정들, 임시계정들을 단기간 내에 처리하라는 겁니다. 부속명세표와 합계잔액 확인, 아까 설명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지출결의서 확인, 특히 경비비, 청소비, 계약금액과 계약서를 보고 퇴직금 연자 적립하는 부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지출결의서 확인, 복명서 소장님 최종 확인하는 부분 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시제금, 체크카드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질의 회계처리 방법에서 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우리가 유급 휴가로 인하여 코로나 지원금이 입금된 경우 회계처리 방법 국토부 질의에서 답을 보겠습니다. 유급 휴가 비용은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제47조에 따라서 관리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라고 나오죠. 그죠? 유급 휴가비 비용 수치시 돈을 받았을 때 비용 수치시의 관리의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일단은 관리의 수익으로 돈이 들어오면 잡습니다. 그리고 해당 비용 사용 시 관리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금이 또 입금된 그 시점에서 관리비 차감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관리사무소장님과 회계 담당자가 매일 또 매달 점검할 사항과 회계사고를 예방하자에 대하여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많은 업무를 소화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너무 신뢰하는 것도 참 좋긴 하겠지만 소장님과 경리 대리님은 상호 약간의 견제를 하면서 꼼꼼히 회계 업무를 체크한다면 회계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